일부 동호인들이 한라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산악스키를 타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한라산뿐 아니라 오름에서도 이른바 잔디스키를 즐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라산은 적발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오름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오름, 스키 장비를 갖춘 사람이 미끄러지듯 풀 위를 빠르게 내려옵니다. 최근 유튜브에 잔디 스키로 올라온 영상인데 현무암과 송이로 이뤄진 제주 오름 특성상 식생이 파헤쳐질 우려가 높습니다. 오름뿐 아니라 주변 초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 대형 바퀴를 단 사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초지에서 제멋대로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풀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 다 돈 하고 그 씨도 뿌리고 뭐 비료도 뿌리고 다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처럼 오름 등이 훼손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오름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오름 훼손에 대한 규제 등을 담아야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이 2025년도니까 꽤 됐죠. 근데 만들려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행정에서 그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에 있는 오름은 360개가 넘습니다. 소홀한 관리 속에 훼손이 심해지고 자연 휴식연제에도 복원 속도는 더디기만 한 상황.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름 훼손 실태와 현행 조례의 문제점, 자연 휴식연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 살 때 판매자의 매너 온도가 높으면 믿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돈을 주고 매너 온도가 높은 계정을 산 뒤 종교인 행세까지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들이 놓여 있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경찰이고요.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사무실로 쓴 오피스텔입니다. 범행이 이뤄진 건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당근마켓에 가짜 물건을 올려놓고 돈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만 5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너 온도가 높은 판매자 계정을 텔레그램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목사나 수녀 등 종교인 행세를 하며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 구매자들을 속였습니다. 수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믿고 돈을 이체를 한 거죠. 저희가 그 다음날 원수라고 해서 원수까지 갔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물건값은 대포 통장으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경찰 수사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서는 그 지급 정지도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20, 30대 남녀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대포 통장으로 피해액을 송금받은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서민들은 살림살이 걱정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차례상에 쓰이는 제수용품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민속오일시장이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뛴 물가에 지갑을 선뜻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와, 엄청 많이 올랐죠. 진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올라가지고
차례상 보는 것도 겁나네요. 좀 명절 돼서 그런지 20-30%더 비싼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마트 광고보다는 약간 더 싼데 그래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거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재래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33만 7,75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폭염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든 콩나물과 송편, 밤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관광객까지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모든 게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손님들 잘 안 사요. 과거하고 비교하면 뭐 어떤 것 같아요? 안 되죠. 과거만 당초 안 되죠. 작년만 해도 안 되는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침체된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민속 5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객을 빨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재래시장을 더욱더 많이 이용해 주시는 이런 또 서로 돕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주고 5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는 중고 장터를 여는 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18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3.4% 줄어들지만 국제선 관광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31.6%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양에는 매티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와 하동군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집단 처형을 당했었는데요. 정부 차원의 두 번째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에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매티제입니다. 담양에 이어 두 번째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굴 대상지 4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탄피 2개와 함께 빨간 깃발이 세워진 곳에서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유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탄두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국가폭력에 참혹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70년 넘게 풀지 못했던 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버이들을 74년 만에 배웁니다. 죽어서도 변치 못했을 그 몸과 마음을 헤아리니 저희 후손들 또한 가슴을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발견된 유해가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인지 아니면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인지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유해를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매티제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꼽힙니다. 전라남도는 유해 발굴과 함께 유족 지원 사업과 상처 치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전남센터를 유치하고 또 유족들을 위한 생활 보조비도 차질 없이 지급해 나가면서 또 여순 사건 피해 신고 7,465건 중 지난해까지 6,100건의 사실 조사를 마쳤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온만 보면 3월 중순의 초봄 날씨와 비슷합니다. 오늘 제주는 아침 기온 5.8도 보이고 있고 낮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체로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한데요. 제주도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높은 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5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도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 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마라도 가파도는 낮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고 주말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 동쪽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북쪽 한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설날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해 대구와 경북 등 광역시도를 통합하고 인구가 적은 시, 군, 구도 통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제주도가 폐지를 추진 중인 행정시는 다른 지역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익명의 독지가인 노고록 아저씨가 쌀 100포대를 서귀포시 서흥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노고록 아저씨는 명절에 음식을 준비해 나눠 먹었던 생각을 하며 넉넉하고 여유롭게 명절을 잘 보내라는 메모를 제주어와 함께 쌀과 함께 보냈습니다. 노고록 아저씨는 26년째 설과 추석 연말에 쌀을 보내왔는데 기탁된 쌀은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공항과 제주 제2공항 로컬라이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로컬라이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 정밀 분석에 즉시 착수해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활주로 주변 안전구역을 권고 길이 이상으로 확보하고 로컬라이저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식품기업인 오뚜기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일대 30만 제곱미터에 워케이션형 숙박시설과 스마트팜, 체험형 농장을 만들겠다며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를 자문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신천리와 신풍리에서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왕이 된 회장님 체육회장 갑질이 제주도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제주도 기자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주현, 박재정, 김기호, 김현명 기자가 취재한 이번 보도는 체육회장 보궐선거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중요함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MBC 송원일, 김기호 기자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전수조사는 기획 보도 부분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설 명절을 맞아 종합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과 응급진료상황실, 특별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소방서는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설물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조사를 마쳤고 혼잡 지역에는 자치경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